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 사회 5학년 1학기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 마무리 차시입니다. 그래서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선생님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 대륙과 연결되어 있죠?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가 유리하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떤 그 아시아 하이웨이 이야기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무역항으로 인해서 해양까지 진출하기가 유리한 우리나라의 위치적인 영역이 있다. 위치적인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배웠어요. 위치는 일단 우리나라는 북위, 위도로 33도와 43도에 걸쳐 있고 그리고 동경 142도에서 124도죠. 감사합니다.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의 사이에 우리나라는 위치하여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영역이에요.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요.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하는데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토와 영해와 영공, 영토는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 섬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 영토고요. 영해는 남해안과 동해안, 서해안이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영해라고 했어요. 영공은 어떤가요? 영토와 영해의 그 하늘을 우리가 영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영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연환경이나 자연적 요소로 지역을 구분했다. 그래서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맥이나 하천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역을 구별했었고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기역 8도가 있죠. 우리나라 8개의 도로 우리나라를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등등으로 우리는 행정구역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 국토는 어떤 자연환경들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에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에서 하천이 당연히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가겠지. 그래서 동쪽은 높기 때문에 산지 지형이 많고 서쪽은 평야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평야가 많은 서쪽 지역에 많이 모여서 산다. 바다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롭죠. 서해안과 남해안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특히 또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해 있다. 갯벌이 발달하여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커요. 그죠? 여름엔 춥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겠죠?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절반 이상이 바로 여름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수지나 이런 걸 만들죠, 그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는 우대기, 설피.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떤 형식이 나타나면 이제 터를 높이는, 그래서 홍수 피해를 막는 터 노듬집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나타나요. 자연재해라 그러는 거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재해 어떤 게 있나요? 봄에는 뭐 황사, 여름에는 폭염이나 태풍,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뭐 저기 겨울에 뭐 폭설, 한파, 너무나도 추운 거 한파. 여름에는 또 이제 폭염 있네요. 네. 그렇게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런 날씨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아닌 다른 자연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고요.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경인 인문환경에는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은 아이를 많이 낳나요? 아니죠.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고 나이가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고령사의 특징을 나타내고요. 어디에 절반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렇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 지역,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나 모여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 이동이 활발해졌나요? 우리가 교통의 발달로 우리가 뭐 교통도를 봤었죠. 교통도를 보면서 뭐 철도, 고속국도, 그리고 또 뭐예요? 항구나 공항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항구나 공항이 많이 늘어서 그 사람과 물자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토와 우리생활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본지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와 영공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하죠.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홍수, 두 번째 문제.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글자로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모여 사는지 인구 분포라고 하죠. 사람들 얼마나 모여 살고 나눠서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거는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인구 분포, 인구 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옆쪽에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예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다 옆에 있지. 위치, 영역,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나타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에 비어있는 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기 밑에는 주어진 단어 3개 이상을 써가지고 글을 써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여러분들 주요 용어를 이제 찾아보는 게 나오는데 아주 많은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최대한 대각선으로 상하 좌우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국토 경관과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이라고 남아요. 이게 경관은 뭘까요? 산이나 들, 강, 바다 같은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이고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 하는 어떠한 그 다짐을 나타낸 글들인데 국토 경관이 왜 중요할지 이걸 왜 만들었을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참 길었는데 여러분 다음 단원에서는 여러분의 인권과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